이번 사연은 시아버지 재산 노리고 귀농해서 내려온 아주버님이 시아버지를 괴롭히다가 꼴 좋게 되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이고 남편과 맞벌이 하면서 딸아이 1명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인데 1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이고 남편은 시골에서 나고 자라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녔고 이후 취직까지 하면서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저와는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이 서로 많이 달랐어요. 저는 대체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반면 남편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사실 남편과의 인연은 회사 동료 결혼식에서 시작되었어요. 회사 동료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남편은 결혼하는 동료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결혼식 마치고 함께 참석한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남자 2명이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 지금의 남편이었죠. 이후 남편은 친구를 통해 저를 꼭 소개받고 싶다고 했고 저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사실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남편에게 저도 살짝 끌리긴 했었거든요. 남편은 그날 결혼식 하객 중에 제가 가장 눈에 띄었고 저 여자다 싶은 생각에 지금 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 바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리며 장난스럽게 말을 꺼내곤 해요. 내가 그때 그 친구 결혼식장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 라며 말이죠. 물론 농담이지만 어딜 가든 남한테 꿀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전혀 기가 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서론이 길었네요. 남편은 이남 1녀 중 막내이고 위로 누나 1명과 형이 1명 있어요. 제가 결혼할 당시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 시아버지만 홀로 시골에 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아버지는 농사를 거의 다 줄이셨고 논밭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농사를 짓게 하셨더라고요. 원래 시부모님 2분은 동네에서 금슬좋기로 소문난 부부셨는데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아버지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자가용으로 30분 거리에 시누이가 살고 있어서 시매부가 시아버지를 자주 뵐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시누이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에 바쁘다 보니 시댁에 갈 시간이 없었대요. 대신 시아버지 드실 반찬들을 챙겨주면서 시매부가 매번 가져다 드리곤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도 가끔 내려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고 아주버님도 가끔 내려오셔서 시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그러셨나 봐요. 덕분에 시아버지는 외로움을 잘 이겨내셨고 이후 혼자서도 잘 지내시게 되었던 거죠. 남편은 늦둥이로 태어나 형과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편이라 시아버지와 나이 차이도 엄청납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시아버지는 이미 70이 넘으셨는데 젊으셨을 때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건강도 그리 좋으신 편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를 처음 뵈었을 때 인상이나 성격이 남편과 많이 닮아 있어서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살아보니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항상 저를 보면 흐뭇하게 웃어주시고 언제든 반갑게 맞아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세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이것저것 잘 챙겨줬을 텐데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미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곤 했어요. 시아버지 말씀이 큰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많은 걸 챙겨주셔서 받아갔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그렇게 못해주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죠. 사실 저는 친정에서 오빠 둘의 막내로 태어나 비교적 곱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이나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도 거의 없었고 지금도 음식 솜씨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해서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다 드리거나 그저 시아버지 손에 용돈을 챙겨드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언젠가 시골에 내려갔다가 시아버지께 용돈을 드리고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며칠 뒤 퇴근길에 현관 앞에 놓인 대형 스티로폼 박스를 보게 되었죠. 시아버지가 보내신 택배였는데 박스를 열어보니 여러 겹으로 곱게 쌓여있는 비닐 속에 김치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알고 보니 동네에서 김치 담그는 솜씨가 뛰어나신 분에게 시아버지가 김치를 담아달라고 부탁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댁에 내려갔을 때 냉장고에 들어있던 김치를 먹고 너무 맛있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담아주신 김치였대요. 제가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셨던 시아버지가 제가 드린 용돈을 그 어르신께 드리면서 둘째 며느리 준다고 김치를 담아달라고 하셨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고 감동이 몰려왔죠.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가 또 계실까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친정에도 잘 하지 않던 전화를 시아버지께는 수시로 드리게 되었어요. 늘 제 전화를 기다렸다고 하시면서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고 혹시 제가 며칠 동안 전화를 못 드리면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시면서 전화가 오시기도 합니다. 사실 시부모님의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전화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시아버지는 또 봄에는 양파와 마늘, 여름, 가을에는 감자와 고구마를 보내주세요. 시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신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동네 분들에게 받았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엔 돈을 조금 주고 사서 보내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냥 막 나눠주었다고 하기에는 워낙에 품질이 좋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귀한 거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감사히 받아줘서 더 고맙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아주버님 댁에도 가끔 택배를 보냈었는데 형님이 식구도 없는데 자꾸 보내면 음식물 쓰레기만 된다고 보내지 말라고 하더래요. 큰며느리가 대놓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시아버지 심정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몇 년을 잘 지내다가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주버님이 갑자기 귀농을 하겠다고 시골로 내려가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원래 아주버님이 자기 꿈은 퇴직하면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짓고 사는 거라고 예전부터 말해오곤 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정년퇴직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시골로 내려갔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을 때는 가족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홀로 계신 시아버지 곁에 아주버님이 함께 있으면 드시는 것도 그렇고 아프실 때도 잘 챙겨주실 것 같아서 고마운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아주버님이 시골에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시아버지와 식사도 같이 하고 두 사람 사이가 무척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농사 경험이 없는 아들에게 농사 기술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아주버님이 하는 일에 관여를 하셨나 봐요.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배운 방식대로 하려는데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로 들렸는지 자주 의견 충돌이 있었나 봐요. 시아버지는 평생 지어오신 농사법을 고집하셨고 아주버님은 또 자기만의 방식대로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 다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서로의 입장이 있어서 저희도 딱히 누가 하는 방법이 맞다 틀리다 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시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게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주버님의 행동이 약간 도를 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툭하면 잔소리한다고 투덜거리면서 심지어 아버지와 밥도 함께 먹질 않더라고요. 시골집은 아래채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아주버님은 그곳에 거주를 하는데 시아버지와 마주하기 싫다고 본인 방에서 식사를 해결하곤 하더군요. 시아버지께 듣기로 아주버님과 며칠 동안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낼 때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시아버지가 보청기를 빼놓고 계셔서 말을 못 알아들으시자 아주버님은 답답하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마음에 아주버님의 행동이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도 고지식한 면이 있으시긴 한데 그렇다고 연로한 아버지한테 큰 소리 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형 입장만 전해 듣고 시아버지가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의 행동을 보고 나서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처음 시골에 내려왔을 때 시아버지는 필요한 물품도 사고 아주버님이 거주할 아래채를 손보고 방에 도배도 하라고 하시면서 1,000만 원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아마도 며느리 없이 혼자 내려온 아들이 안쓰러워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골로 내려온 첫 해에 지은 고추나 가지 등의 농사가 생각보다 조금 잘 되었나 봐요. 아주버님은 욕심이 생겨서 밭에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다른 작물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시아버지가 아주버님에게 벌어놓은 돈이나 퇴직금이 없냐고 물었더니 은행에 있어서 당장 빼기가 힘들다고 했고요. 결국 시아버지가 또다시 1,000만 원을 찾아서 주셨다고 했어요. 평소에 티격태격하고 살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으셔서 기꺼이 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와주면 아주버님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면 두 사람 사이도 좋아질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아주버님은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에 준비하던 농사가 잘못되어서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주버님은 또다시 예전처럼 시아버지에게 함부로 하기 시작했죠. 시아버지가 무슨 말만 꺼내도 화부터 내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성질을 버럭 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아들이 가끔씩 무섭기도 하다면서 전화로 저에게 하소연하시는데 생각 같아선 저희 집에 모시고 올라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주버님이 처음에는 꿈만 잔뜩 안고 귀농했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 이제는 농사 대신 시골 읍내에 작은 가게를 하나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농사를 짓다 보면 잘 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는 것이지 시골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럼 애초에 귀농을 왜 하려고 했던 건지 답답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상의할 일이 있다며 전화를 했었대요. 아버지께서 연세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자꾸만 밭에 나가 일을 하려고 하신다고 걱정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만약 밭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 아니냐며 걱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밭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농과 밭을 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기가 그 말을 꺼내면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아버지를 설득해달라는 소리였던 거죠. 아주버님은 시골 땅을 팔아서 아버지 노후 자금으로 조금 챙겨드리고 나머지는 3남매가 나누어 가지면 어떻겠냐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아버지께 그런 말을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말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골 땅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들게 노력해서 사 모은 땅인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면서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속상한 마음에 맥주 한 잔을 마시던 남편이 누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시누이한테도 아주버님이 전화를 해서 똑같은 말을 했었다고 했어요. 시누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라고 하면서 끊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누나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누나와 동생이 동의해주지 않으니 포기를 했는지 더 이상은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내려가서 형님과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형님은 아주버님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시골에 내려와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 힘들어한다면서 읍내에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 퇴직금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퇴직 전에 이미 당겨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헉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께 듣기로 아주버님이 은행에 고스란히 넣어두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정 안 되면 아주버님 기술이 있으니 다시 올라가서 직장을 알아보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형님은 아주버님과 떨어져 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시골로 내려가고 나서 자기가 여유 시간이 너무 많아 퇴근 후에는 헬스도 다니고 요가도 한다면서 자랑까지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아주버님이 다시 올라오면 자기 자유가 사라져서 안 된다며 절대 올라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남편을 걱정하면서 집에는 못 오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결국 시아버지께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읍내에 가게라도 하나 하면서 시골에 그냥 살라는 말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인네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살아있을 때 땅 다 처분해서 자식들 나눠주면 좀 좋아? 라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버님 부부는 시아버지 재산을 어떻게든 빼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의 생각이 궁금해 형님께 은근히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가게를 차릴 계획이 있는지 들었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형님은 시골에는 사과, 배, 포도 같은 과수와 양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런 지역 특성을 살려 건강원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시골에 사는 아주버님 친구들이나 귀농한 지인들 가운데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과일을 싼 값에 사서 사과즙, 배즙, 양파즙 같은 것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가게를 임대하고 즙을 짜는 기계를 들여놓으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만은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이미 월세가 저렴한 가게 몇 곳을 물색해 두었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두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형님이 한 말들을 전해주었더니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형이 요즘 조용하길래 가게 이야기는 접은 줄 알았대요. 제 말을 듣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더니 누나에게 가서 직접 얘기를 해야겠다면서 차를 돌려버렸습니다. 가는 길에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연휴 끝자락이라 조금 일찍 마감한다고 식당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시누이 앞에서 형님께 들은 아주버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얼마 전 아주버님이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시골 농협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넣어두었던데 누나는 알고 있었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은행에 있는 돈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아버지에게서 돈을 빼내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아주버님이 시골로 내려오고 나서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던 생각을 저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시누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당분간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조금 오래된 아파트이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경로당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오래 지내시던 시아버지가 아파트 생활을 하면 혹시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그곳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시누이 집은 식당과 거리가 멀어 집으로 직접 모시면 심해부 출근 후에는 시아버지가 혼자 계셔야 해서 안 될 것 같았대요. 결국 식사 챙겨드릴 사람도 없고 혼자 적적하실까봐 식당 근처 아파트로 모시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심해부가 시아버지를 찾아뵙고 식사는 운동 삼아 식당으로 오시게 해서 자신이 챙겨드리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편과 저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뻤습니다. 사실 최악의 경우가 되면 제가 직접 모시고라도 올라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시누이는 맞벌이에 아이 키우는 일까지 감당하면서 어떻게 어른을 모실 수 있겠느냐며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일을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선인 것 같다고 했죠. 아주버님이 시골로 내려온 뒤로부터 시아버지가 부쩍 야위시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시는 것 같아 꼭 모셔오고 싶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누이에게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마음 편하고 좋았다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니 그동안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는지 알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귀농한 아주버님을 집에서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시누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아버지를 모실 준비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아버지가 오시겠다고 결심하셔야 한다는 점이었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설득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두고 고민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시누이가 상황을 보고 시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결정이 나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올라와 평소처럼 일상을 지내고 있을 때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놀랍게도 시아버지가 두말 없이 시누이 말대로 아파트로 가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시골집을 좀처럼 떠나려 하지 않으시던 분인데 아주버님과 함께 살다가는 피말라 죽겠다고 하시면서 데리고 가달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시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을까 싶었죠. 시누이는 아버지를 모시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주버님께는 알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소식을 미리 알게 되면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돈을 빼내려고 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이사하는 날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뒤 시누이네 차도 도착하자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이 크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 허락도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느냐는 것이었죠. 그러자 신우이는 아버지 건강도 좋지 않고 식사 혼자 챙겨 드시기도 힘드셔서 잠깐 모시고 사는 거야. 다시 시골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면 모셔올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도 아버지 신경 안 써도 되니 오히려 좋지 않겠니? 하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내가 언제 아버지 귀찮다고 했어? 지금은 내가 바빠서 잘 못하지만 앞으로는 밥도 잘 챙겨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닐 거니까 걱정 말고 아버지 두고 그냥 올라가. 라며 기분 나빠하더군요. 그리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는 노인을 왜 굳이 복잡한 도시로 데려가려고 해? 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신우이는 잘 살고 계셨지. 적어도 네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아주버님은 억울하다고 소리치더니 원래는 정년퇴직 후 천천히 내려오려 했지만 아버지 생각해서 일부러 서둘러 내려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잘 챙기지를 못했지만 형편이 안정되면 제대로 모실 생각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혹시 아버지 모시고 올라가서 둘이 아버지 돈 빼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 끝에 남편이 한마디를 하더군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더니 난 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 돈에 관심도 없어. 형이야말로 귀농이랍시고 늙은 아버지 등골 빼먹으려고 내려온 거잖아. 그렇게 돈이 급하면 노가다라도 해서 벌든지 아니면 다시 형 집으로 올라가. 여러 사람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입에 거품을 물고 말 다 했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힘겹게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어 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히 심해부 손을 잡고선 차로 오르셨어요. 저희도 뒤따라 출발해 이삿집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히 챙겨온 짐들을 정리해드리고 필요한 물건들은 신우이와 제가 함께 마트에 다녀와 구입해 넣어드렸어요. 그날 시아버지는 아주 오랜만에 두 다리 뻗고 푹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평소라면 꼭 두새벽에 일어나셨을 분이 아침 9시까지 주무시는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다음날 남편과 함께 믹스커피 한 박스와 귤 한 박스를 준비해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시아버지 잘 부탁드린다고 여러 번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신우이 식당 근처로 오신 지도 벌써 거의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신우이 말로는 시아버지가 경로당도 잘 다니시고 벌써 친구도 사귀었으며 가끔 아파트를 돌면서 산책도 즐기신다고 하네요. 신우이가 가져다 준 반찬으로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필요할 때는 식당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근처 공원 산책도 하시며 여유롭게 지내고 계신다고 해요. 전화통화를 해보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확실히 예전보다 밝아지셨고 신우이 말로는 살도 조금 붙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진 재산 중에 작은 땅 하나를 빼고 신우이와 저희가 나눠서 증여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와 신우이네는 아무런 욕심이 없으니 재산을 가져가면 당신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란 결론을 내리셨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아주버님이 난리칠 것이 걱정되었지만 신우이는 아버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과 신우이가 얘기해서 결정할 일이지만 저도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견이 있어도 의견을 내기가 조심스러워 보고만 있는데요. 남편과 신우이는 시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지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듯해요. 신우이와 심해부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아주버님 손에 목돈이 들어가면 1년 안에 사라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시아버지가 집을 떠나온 결정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 안심이 된답니다. 시아버지가 집을 떠나 신우이 집으로 가신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 아주버님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돈을 구해서 건강원을 운영할지 어떨지 크게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본인 힘으로 이겨내고 살아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아무리 자식이어도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니까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아주버님이란 새끼한테 재산 가면 그 즉시 사라집니다. 남편이랑 신우가 증여받아서 지키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주버님 같은 미친놈이 지랄하는 거 무서워할 필요 있나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요?